자, 매거진 Y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 우리 발빠른 리포터 이윤수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 씨,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두 MC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혹시 장 건강도 챙기고 계신가요? 네, 장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제가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어디 건물만 가면 일단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해야 마음이 편하고 뭐 여행 가서도 조금 힘들고 아무래도 약간 나이 때문인가? 좀 의외인데요. 저는 네. 선배님 장이 튼튼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예민해요. 네, 저도 평소에 장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공복에 유산균도 챙겨 먹고요. 저녁 반찬으로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을 꼭 포함시키고 있어요. 네, 신체 모든 부위가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렇게 장 건강은 특별히 더 잘 챙겨야 한답니다. 장만 튼튼해도 현재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대인의 장, 과연 안녕하실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여러분, 다들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급하게 찾다가 뛰어들어가 시원하게 볼일을 봤던 적. 단 몇 초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갔던 찰나.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급해서 화장실로 달려가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시원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뒤의 표정 많이 차이 나나요? 사실 장이 이렇게 예민한 경우에는 언제 화장실로 달려갈지 본인도 모른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현대인들에게는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잦은 복통, 설사, 그리고 심할 경우엔 혈변까지.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대인의 장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지금 함께 시작해볼까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복통, 특히 식사 후나 배변 시 심해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알 수 없는 설사로 고생하진 않나요? 네, 바로 염증성 장질환, 즉 IBD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염증성 장질환이란 장 점막에 염증과 궤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복통, 설사, 혈변 등의 증상 발현과 재발이 특징이라고 하죠.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수업이나 업무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의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염증성 장질환,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 불편함을 가져오는 염증성 장질환. 이 질환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다고 합니다. 유전적 소인, 면역체계 이상, 장내 미생물 변화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염증성 장질환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에 염증성 장질환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염증성 장질환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궤양성 장염하고 우리가 잘 아는 크론병 같은 거를 합쳐서 부르는 내용이고요. 이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완치가 안 되는 굉장히 난치성의 질병입니다. 따라서 혈변이 나온다든가 복통이 있다든가 설사가 있다든가 이런 증상들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장내 세균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거에 의한 염증이 장관 내에서 이루어져서 이게 또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 질환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생균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배경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대변 이식,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장에 이식함으로써 높은 치료율이 있었다는 것을 의학계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미생물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치료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에 공존하는 모든 미생물총과 유전체의 총 집합을 의미하죠. 그 중에서 장내에 공존하는 모든 미생물총과 유전체의 총 집합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이 살아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형태로 혐기성 배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네, 대표님께서 그러면 장내 미생물에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장내 미생물은 대부분 한 500종류 이상의 세균이 한 100조 마리로 존재하고 그 양적인 거는 우리 뱃속의 한 반은 세균으로 꽉 차여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장내 세균총은 우리의 노화나 수명이나 바람이나 비만이나 등등 굉장히 요새는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정신질환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변을 산소가 차단된 혐기적인 상태로 연구실로 수송해 와야 합니다. 이 키트는 배변된 신선한 분변을 쉽게 채집할 수 있고 산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집된 분변은 실제 미생물 배양을 통해 장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환자의 장 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간다고 해요. 네, 대표님께서 이런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많은 부분이 산소가 있으면 자라지 않는 혐기성 세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배양할 수 있는 장치와 노하우와 테크닉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장치를 통해서 얻어진 혐기성 세균을 포함한 우점종을 마이너스 80도에서 하나하나씩 다 특성 조사를 한 미생물로 한 2만여 종류의 미생물을 뱅킹처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특별한 기술력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치가 있는데 배양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장내 미생물의 DNA를 추출을 해서 유전체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분포하고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양과 보관과 분석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특허를 받은 균주를 사용한 유산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IBD 생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으로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은 풍부한 창업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회사의 경우에는 저희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실험실 특화 창업 선도대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을 설립을 하셨고 특허 전략 수립, 투자 유치 준비 등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창업지원단이 보육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불편을 가져오는 염증성 장질환. 더 이상 이 질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염증성 장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언제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증상이 완화된다는 염증성 장질환.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완규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염증성 장질환, 즉 IBD, 좀 세계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균 치료제 신약 개발에 온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거고요. 보통 이제 궤양성 장염하고 크론병 두 가지를 합쳐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복통이나 혈변이나 설사나 굉장히 임상 증상이 다양하고 치료를 할 수가 없는 현재까지는. 그래서 주로 의료계에서는 완치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네. 원인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또는 환경적인 뭐 이런 원인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뱃속에 있는 미생물 이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 장관의 면역계가 작동이 돼서 과도하게 공격을 하게 되고 장벽에 염증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이 돼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장 질환에 대해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새로운 이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표님께서 다양한 사업을 또 진행 중이시잖아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초창기 기업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 한 4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4가지요. 네, 제일 큰 거는 지금 말씀드린 IBD의 생균 치료제를 개발하고 염증성 장질환의 미래의 신약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꿈을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유산균 제품, 이것은 이제 한 9가지의 가장 유용한 미생물을 집어넣은 그리고 한 2년 동안 한 100억 정도의 균수를 유지할 수가 있고 비타민 D를 첨가하고 녹차 추출물을 넣기 때문에 현대인이 가장 부족한 유산균과 비타민 D를 보완한 그런 생균제 사업에 진출을 했고 네. 2달 전부터는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서는 요새 반려동물 시장이 또 많이 각광을 받고 그쵸.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사람은 또 장내 미생물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는 강아지, 고양이는 고양이 유래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도 하고 자체적으로 제품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4번째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양하기가 힘든 난배양성의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치라고 하는 NGS 기계를 통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NGS 기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NGS를 통한 분석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한 4가지의 사업을 저희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신 김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떠신지요? 네, 네.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꼭 염증성 장질환에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비만이라든가 노화라든가 뭐 암을 발생시킨다든가 요즘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정신질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뱅킹을 가지고 또 특허균주를 가지고 앞으로는 비만을 억제한다든가 당뇨병을 억제한다든가 뭐 이런 암을 억제한다든가 이런 맞춤형의 신약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대표님의 보물 같은 도전과 또 연구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건강과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